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영어교사 임채원입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기기에 익숙한 분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학생들과 진행해온 다양한 스마트 러닝 활동을 바탕으로 비교적 쉽게 시도할 수 있으면서 교육 효과도 높았던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하면서 최고의 영어 선생님은 문법을 잘 정리하여 판서를 멋지게 해주고 한 번씩은 웃긴 얘기나 인생의 교훈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지식 내용을 잘 전달해주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시작부터 눈과 귀를 모두 막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쩜 외국인도 당장 만나지 못하는데 영어를 배울 필요 뭐 있나? 하는 듯한 태도가 너무나도 강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영어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가 IT 관련 직업으로 전향할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IT 관련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을 위해 큰 저택의 집사로 들어가 아이들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잔디도 깎으며 지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보고 있던 아이들이 친구와 페이스북으로 채팅하는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SNS에서 공유한 사진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친구를 만났을 때 그 게시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진로에 열쇠를 찾은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세대의 우리 학생들은 연필보다 핸드폰과 태블릿 PC의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개인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즉,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 속에서 엘빈 토플러가 말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프로슈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는 단순히 언어적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멀티미디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요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영어 수업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양한 스마트 러닝 자원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영어 지도법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학생들 개개인의 상태와 학습 진도율, 포트폴리오 내역, 모든 별 시너지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LMS, 즉 학습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MS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클래스 123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웹과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먼저 LMS상의 학급을 만드신 후 학생 명렬을 이렇게 추가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상벌점 관리나 교실 내 자리 배치,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주는 상세 리포트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아바타가 보여지는 이와 같은 LMS를 통해 학생들이 감정이입을 통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업 콘텐츠로 사용하는 자료는 학생들의 감수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구성합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게시물을 미리 만들어 수업 시간에는
칠판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텍스트의 일부를 흰색으로 만들면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드래그를 하여 글씨가 나타나는 이런 간단한 기능도 멋지게 사용될 수 있고 학생들이 복습할 때 진짜 유용하죠. 구글 이미지와 특히 단편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 수업에서 핵심인데요. 유튜브에서 픽사 쇼츠, 3D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정말 무한한 양의 재미난 영상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막을 뗐다 붙였다 하며 외국 영화를 캡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각종 예능에서 흥미롭고 다양한 장면들 또한 캡처해 두었다가 영어로 표현하게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또는 동영상 캡처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제공되면서 녹화와 정지 버튼만으로도 쉽게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의 수업에서 필살기와도 같은 준비 방법은 SNS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영어 수업 용도로 사용하는 SNS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 곧바로 수업의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업 재료가 생길 때마다 나만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먼저 게시물로 올려둡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 수많은 게시물이 만들어져 수업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로 게시물을 읽고 영어로 댓글을 달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익숙해지고 간단한 영어 문장 쓰기 연습을 독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교육용 TED, 픽사 쇼츠, K-팝 영상 등 학생 수준에 맞춘 영상들을 올리시면 온라인상에서 멋진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과제물을 찍어 공유하거나 모둠 활동 결과물을 즉시 화면에 보여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업 준비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수업 중 학생들의 개인차를 배려하여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장치들 역시 중요합니다. 그 목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플리커즈입니다. 플리커즈로 학생들 모두가 흥미진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골든벨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리커즈에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하고 각 번호에 맞는 코드를 인쇄하여 나눠주면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스캔했을 때 개개인의 답안이 읽혀져 별도의 통계로 저장이 됩니다. 문제의 형식은 사지선다 또는 OX 퀴즈의 형태로 낼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교실에서 사용했을 때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리커즈 QR 한번 가지고 가볍게 몸풀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용한 표현 중에 무엇을 먹어본 적이 있냐? 자, will you try, can you try, did you try, have you ever tried? 뭐가 답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떴으면 내리시면 돼요. 에? 싫어요. 영서야. 지금 다 맞췄을까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did you try를 이제 선택한 친구들이 있는데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먹어봤냐 할 때 did you try 하면은 먹었었니? 수업을 진행한 후에는 구글 독스와 같은 개인 설문 장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보다는 설문의 기능으로 더 많이 활용 중인데요. 학습 내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엑셀 시트를 통해 학생 답안을 일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좀 더 열린 토론을 통한 이해도 확인과 배경 지식 테스트를 위해 데이터량이 적게 소모되는 채팅방을 열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todaysmeet.com을 활용합니다.
채팅방에 이름을 입력하는 순간 바로 새로운 주소가 형성되는데요. 정말 자유롭게 학생들의 의견을 남기도록 하셔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만 글을 남기도록 룰을 정하여 간접 스피킹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준비, 학생들과의 소통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5가지 활동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셔도 좋고,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재구성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실 환경을 고려하여 PC에서 제작하는 활동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활동을 적절히 섞어 볼 수 있으며,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입력하는 단어들을 시각적 효과가 강한 아트로 만들어주는 바로 워드 클라우드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텍시도닷컴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단어 브레인스토밍, 품사학습 이후 조별로 어휘 리스트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love, friendship, kindness 이렇게 3단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곧바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단어와 관련되는 하트 모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폰트와 색상 등을 바꿀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즐겨 선택하는 부기우기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학생들이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버킷리스트, 영향을 준 인물, 희망여행지 등의 주제를 지정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나눔 활동을 하고 이후 본격적인 영어 작문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만들어 입력한 글의 내용을 읽어주는 바로 TTS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스피킹 연습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저는 보키닷컴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무료 아바타 패키지에서 원하는 얼굴을 선택합니다. 음성을 입력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타이프 유어 텍스트를 선택하면 타이핑한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죠. 처음에는 자기소개와 같은 단순한 과제를 주어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i, my name is Lee Na-won. My dream is to become a good mother. And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before I die. This year's goal is to watch 20 movies. Bye.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지만 디지털 스토리에서 아바타의 모습이나 내용을 통해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i, my name is Yoon Kyung-gong. I am 17 years old. I am a student of Gosong High School. My favorite color is pink. I like chocolates, strawberry and peach. My hobby is coloring book and taking pictures. My dream is makeup artist. Thank you. 학생들이 폰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용이한 과업은 영어 일기 쓰기입니다. 사진 첨부 기능이 있는 다이어리 앱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신의 폰 속에 저장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몇 자 적어보는 단순한 과정인데, 영어 다이어리 101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매니아층을 가장 많이 확보하게 되었던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이죠.
영어 자체가 흥미가 없어 보이던 학생들도 일기를 완성하기 위해 선생님,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하며 진지하게 묻고 수정해서 다시 찾아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문법 사항을 활용하도록 하는 작문도 사진이나 영상을 삽입한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면 학생들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언어적 부족함을 보완하여 작품을 더욱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멀티미디어를 동반한 작문, 즉 디지털 스토리는 21세기의 가장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Who am I? 라는 관계대명사 연습 활동을 학생들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의 활동을 인터넷 게시물의 형태로 올리면서 관련 사진도 첨부하도록 했을 때 글만 제출할 때와 달리 한눈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음식, 장소, 사물 사진을 첨부하면서 공통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고 딱딱한 문법 사항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가게 되는 그런 과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원서 읽기, 다독과 같은 활동과 병행하여 통합 언어 기술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 플러스라는 SNS를 활용하여 독후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요약하기, 뒷부분 꾸미기, 인물 소개하기, 관련 경험 나누기, 이렇게 크게 4가지 활동을 진행한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요소를 적절히 섞어 게시물을 올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포트폴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런 인터페이스에 SNS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구글 플러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미리 그룹을 만드신 후 학생들 구글 메일 아이디로 초대장을 보내시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여러 장의 사진, 이모티콘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말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교실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들의 교실 상황에 맞는 것부터 부분 수정해서 하나씩 도입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개인별로 지참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모둠별로 숙제를 내주시고 학생들 간의 협동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디지털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미리 만든 것을 보여주는 Teacher Peer Modeling 단계 역시 학생들의 참여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사례들 모두 소중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전인적이고 성공적인 영어 수업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 팁이기를 바라며 학생들과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추억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